안녕하십니까. 집 짓는 이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집 짓는 계획 6편 외장재 선택이 공사비를 결정한다. 어떤 외장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외장재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 앞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평면을 어떻게 하느냐, 골조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따라서 공사 비용이 많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이 외장재에서 그 차이는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집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미리 좀 체크를 해서 설계사무실과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 외장재 공부를 할 때 시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견적을 할 때 공부를 한다. 그러면 좀 늦습니다. 이 시점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냐 그러면 평면이 다 결정이 되기 전에 이걸 좀 미리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떤 외장재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평면이 약간 바뀌어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A라는 평면을 쓸 때는 B라는 재료가 괜찮고 C라는 평면을 쓸 때는 D라는 재료가 괜찮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넘어가면 좀 너무 복잡해져 버리니까 종류나 가격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물을 외장재로 크게 3개로 나누면 창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붕재 그리고 외벽 마감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창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PVC 창호하고 알루미늄 창호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PVC 창호는 하이샷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건물에 보면 저희가 대부분 하얀색으로 있는 샤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게 PVC 재료입니다. 제가 알루미늄이라고 표시한 거는 시스템 창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무난합니다. 이 두 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는데 PVC 창호 중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메이커들이 있습니다. LG 창호 있고 KCC, 남선, 영림, 예림, PNS, 경희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창호로 가면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인데 대표적으로 이건 창호 있고 요즘에는 LG도 만들고 많이 하니까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도 요즘에는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외국 회사 것도 많이 있고 미국 시스템 창이나 이제 독일제 이런 식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택을 하면 무난할 거라 생각합니다. 가격이 궁금하실 건데 가격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납니다. 같은 사이즈라 그래도 제 생각에는 한 5, 6배 이상은 금액 차이가 납니다. 좀 저렴하게 한다 그러면 알루미늄 창호가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이제 PVC 창호로 가는 게 맞고 조금 고급으로 많이 가면 이제 시스템 창호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신중하게 좀 골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PVC 창호라 한들 이 안에서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안에는 똑같지만 메이커들마다 금액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 PVC 창호 안에서도 한 20에서 30% 정도는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것처럼 액세서리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금액 차이가 나니까 액세서리 유무도 잘 보셔야 됩니다. 액세서리 그러면 이제 손잡이가 대표적인 건데 이 손잡이가 예전에는 전부 다 창호가 크레센터를 그래가지고 이제 딱 잠그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손잡이가 있는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손잡이가 생각보다 금액이 있고 창문의 개수마다 기본적으로 이중창이면 4개소가 설치가 되는데 이게 개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창문 개수에 다 달면. 그래서 이런 비용도 생각보다 1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게 쉽게 납니다. 이런 것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면 조금 너무 복잡해지니까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표시하는 게 현관문인데 주택인 경우에는 단열이 중요합니다. 단열이 되는 현관문을 써야 되는데 이런 단열이 되는 현관문은 상당히 좀 비쌉니다.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는데 좀 금액대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디자인에 따라서도 금액 차이가 2-3배 정도 나는 건 쉽게 납니다.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해야 되고 단열이 되지만 아파트 현관문하고 비슷하게 생긴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금액이 저렴합니다. 아파트 현관문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파트 현관문은 단열이 안 되는 문입니다. 그냥 방화문입니다. 불이 났을 때 어느 정도 견뎌주는 역할만 하면 되는 문이고 주택인 경우에는 단열이 중요합니다. 단열이 안 되면 무조건 결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잘 감안을 해서 디자인은 조금 안 좋더라 해도 이 단열은 꼭 챙기셔가지고 단열이 되는 현관문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 되면 금액대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잘 챙겨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지붕재가 있습니다. 지붕재는 제가 3가지를 나눠놨는데 징크가 있고 기아가 있고 아스팔트 싱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스팔트 싱크는 요즘에 저도 이걸 시공해본 지 꽤 오래됐습니다. 잘 사용하지를 않고 일반적으로 좀 많이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징크하고 기아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징크는 세 가지 재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철이 있고 알루미늄이 있고 티타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금액이 비싸지는데 티타늄은 일반 가정집에 있는 데서 많이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비용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90% 이상은 철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알루미늄은 저는 이제 알루미늄만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선택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아는 뭐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아와 징크가 금액 차이가 조금 나는 편입니다. 제 기준에는 한 2배 이상은 나는데 이것도 지붕의 모양,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지붕이 어떻게 생기느냐에 따라서 면적이 달라집니다. 이 면적이 당연히 이제 공사비하고 직결되니까 기아와 징크가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감안을 해야 비용이 나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한 2배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뭐 무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장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장재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이것보다 상당히 더 많이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것만 설명을 좀 드리면 외단열 재료가 있고 석재가 있고 벽돌, 징크, 진타맥스, 세라믹 사이딩, 포카 판넬 제가 이 정도만 적어놨는데 외단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드라이비트 계열입니다. 단열재를 붙이고 이제 마감재 종류에 따라서 이제 드라이비트가 되고 스타코가 되고 스톤코트가 이렇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저렴합니다. 이 이상 저렴한 재료가 선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재가 있습니다. 석재는 뭐 화강석도 현무암 있고 석재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석재 종류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집 디자인에 맞는 석재를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하고 용도에 맞게 또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벽돌도 제가 벽돌 하나만 이렇게 명기해놨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내용을 다 적을 수 없어서 그렇지만 검색해 보시면 요즘에는 벽돌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벽돌 종류만 해도 한 4, 50가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벽돌 종류가 4, 50가지면 40에서 50가지의 견적이 가능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이 징크도 있는데 징크는 조금 전에 지붕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뭐 철 있고 알루미늄 있고 티타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진타맥스는 징크의 사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료는 똑같은데 바깥에 이제 모양만 좀 다르게 한 건데 이걸 어디 가서 보시면 되냐 그러면 주변에 스타벅스 한번 가보시면 이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라믹 사이딩이 있는데 세라믹 사이딩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 목조주택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냥 일반 철근 콘크리트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흔히 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카 판넬은 일반 주택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큰 좀 빌딩 건물 이런 건물에 보면 포카 판넬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주택이라 그러면 이런 포카 판넬은 그냥 포인트 정도로 사용을 하는데 이 정도로 조금 알고 계시면 외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선택해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여기서 조금 중요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용 차이는 어떻게 날까? 예를 들어서 한 30평 정도 집을 짓는데 제가 이렇게 나열해 놓은 이 사항에서 가장 저가로 만약에 집을 짓고 고가로 만약에 집을 짓는다 그러면 여기서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가장 저가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창호는 PNS를 가고 지붕은 기와를 가고 외벽 마감재는 드라이비트를 가면 가장 저렴해질 겁니다. 고가로 간다 그러면 창호는 알루미늄 창호로 가고 지붕재는 징크에 티타늄으로 가고 그리고 외장재는 뭐 비싸게 가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벽돌을 엄청 고급으로 갈 수도 있고 석재를 엄청 고급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벽돌이나 진타맥스도 일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고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냐 10배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배라 그러면 그냥 억 단위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걸 잘 고르셔야 됩니다. 이 외장재만 가지고도 비용이 억 단위가 날 수 있게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선택을 잘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